얼마 전에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인도, 차이나, 러시아, 브릭스 국가가 모여서 달러를 대체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브릭스 국가가 달러를 대체하고자 한다 그러면 관세를 100% 부과하고 미국과 교역을 단절시키겠다. 달러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되고 유로화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순서인데 이런 나라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결제되고 있다. 브릭스 국가가 미국을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달러 패권을 중요시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세뇨리지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100달러짜리, 100달러라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짜리를 발행하는데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원으로 100달러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발권력이 있는 겁니다.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바로 미국이 강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도 이라크가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지 않고 러시아 루블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라크가 살상 무기를 만들고 전쟁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이면에는 이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인도, 러시아 그 어떤 나라가 과연 미국에 지금 도전할 수 있겠느냐. 국방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세뇨리지. 본인들은 국방력도 세계 1위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러 발권력을 통해서 엄청나게 본인들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요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는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문열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 친구가 엄석대라는 친구입니다. 엄석대가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안 맞고 잘 지내려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답안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은 미국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정도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 경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데요. 우리가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안보가 크게 기여가 되고 있고 또 경제 면으로 우리는 작년에 미국에 88조 흑자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는데요. 매년 100조씩 흑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만 작년에 80조 원 흑자가 났습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배터리입니다. 5개가 미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인데 이거 팔아서 번 돈으로 미국의 석유를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팔아서 번 돈 이익이 지출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산 석유를, 미국산 가스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9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흑자폭을 줄여서 한국이 절대로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달러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 개인들은 절대로 한국은행이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절대 믿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환보유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 외환보유고라고 딱 치면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 1등은 중국입니다.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1.2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제가 표에 넣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행이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라고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지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앞에서 아까 주가와 은행 이자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겁니다. 주가와 주요 변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CD 금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행 이자입니다. 마이너스 0.8의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집값은 오른다는 뜻입니다. 은행 이자가 CD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플러스는 똑같은 정의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것이고, 서울 집가, 외환 보유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 이자만 내리게 된다면 주가라든지 부동산도 다시 오르게 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아마 한 줄만 저는 안정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0%입니다. 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더 많은 반도체를 구매해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IT 기업들도 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크게 오른다. 당초에는 2025년도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트럼프의 이런 정책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 못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인하를 하고 싶어도 환율이 1,470원, 1,500원을 육박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00%입니다. 튀르키예를 이름 바뀌었는 터키는 기준금리 30%입니다. 누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투자하겠느냐. 100% 이자를 주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은행 이자만 내린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가는 다시 또 크게 오른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